자, 잘 쉬었습니까? 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이 되네. 자, 이제 그 다음 배운 게 이제 아까 배운 게 이제 그죠? 사회적 존재가 만약에 사회적으로 행동하면 저축의 역설과 비용의 역설을 통해서 임금 인상되어도 우리 사회가 오히려 더 발전한다. 이런 얘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적 수요, 이거는 이제 이 사회적인 사람이 존재가 사회적으로 행동했을 때 나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소스타인 베블렌이 자, A는 여기 뭡니까? 소비자는 경제적 수요를 한다고 봤는데 B가 즉 경제적 수요가 아니라 인간은 사회적 수요를 한다. 이거죠. 사회적 수요라는 것은 남의 눈치 아니면 남을 의식하면서 하는 수요가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벌렌이 과시수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유한계급이죠. 이런 용어를 잘 외워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제 잘 써먹게 되겠죠. 그러면 현실을 더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얼버무리거나 이거 저거 이렇게 지시대명사 쓰지 말고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훨씬 더 품위도 있어 보이고 설득력도 있죠. 자, 이건 뭡니까? 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보통 우리가 수요량이 줄어들죠. 그렇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요량이 늘어나는 거야. 비싸니까 더 많이 산다 이 말이죠. 예. 이게 이제 사회적 수요죠. 이제 형식화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잘 아는 거고. 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비자는 그죠? 이제 다양한 존재라고 했죠. 그 중에서 이제 자, 문화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다원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소비자를 분류해 보니까 한 9개 유형의 소비자가 나온다. 이렇게 봤죠. 그 중에서 이제 아, A형, B형, C,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이제 H형. 이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소비를 하는 사람이죠. 그 중에서 이제 D형과 G형은 좀 더 사회적 소비가 아니라 윤리적 소비를 하는 거죠.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소비하는 거죠. 근데 I형은 뭡니까? 합리적 저소득층이니까 아주 경제적으로 소비하는 거죠. 이렇게 소비자 유형이 다양하다. 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더 좋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치 지향형 소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우리 모두가 모든 걸 정부나 시장에 맡기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 성찰해서 이 사회를 바꾸고 더 나은 사회로 향하려고 하는 우리 노력이 필요한 거죠. 모든 걸 시장에 맡기고 정부의 어떤 정책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인간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 경제학에서 전통적으로 아담 스미스 이후에 경제학의 도덕이라는 가치 판단을 배제할 것이냐 쫓아낼 것이냐 이 싸움이 한 200년 동안 진행됐다고 했죠. 그래서 신고전학파인 주류경제학, 지금의 그 미래통합당 보수정당의 경제학이죠. 여기서는 경제학에서 뭐라 도덕을 갖다가 쫓아내는 그런 프로젝트로 이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때는 절대 정의라든지 사회적 관계, 그다음에 남을 고려하는 이런 걸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제도 경제학에서는 여기에 경제와 가치 판단을 끊임없이, 도덕적 판단을 끊임없이 결부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도 항상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 삶에 기여한다는 그 결론으로 나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신권위주의 경제학은 인간은 쾌락주의,
쾌락으로 산다. 이게 이제 쾌락은 이제 성장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성장주의 철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제도경제학과 케인스 경제학은 에우다이모니아 전통, 즉 분배, 평등과 정의, 중용, 이 가치에 따라서 인간은 산다. 이런 결론이 나왔죠. 즉 보니까 제도경제학적 케인스 경제학에서는 분배, 평등과 정의라는 그런 어떤 좀 더 도덕적인 가치들을 계속 포함시켰죠. 그런데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중평등과 정의를 쫓아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다다익선 그것만 살아남은 거죠. 자, 이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어떤 경제학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보정당 제도경제학에서 그죠? 어떤 도덕적 판단을 한다고 할 때, 가치 판단을 할 때 그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제도경제학에서는 도구적 가치, 즉 시장적 효율성을 거부하고 기술적 효율성, 즉 시장의 이윤에 따라서 효율성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가능한가, 이걸 이제 중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텔레비전을 100대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시장 효율성에 따르면 100대 생산이 가능하지만은 시장의 이윤을 위해서는 50대만 생산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적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구적 가치는 바로 시장적 효율성을 거부하고 기술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을 계속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임금이라든지 폭력 이걸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당한 차별을 거부하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다는 것이 도구적 가치의다. 그 다음에 반면에 의례적 가치죠. 이건 낭비나 실업 불평등을 유발하는 거죠. 보십시오. 시장적 효율성을 지향하게 되면은 50대를 더 생산할 수 있는데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50대를 갖다 생산하지 않고 공장 설비를 그냥 버리는 겁니다. 낭비죠. 그와 함께 실업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 즉 돈을 번 사람은 더 돈을 벌지만은 그러나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더 가난해지는 불평등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제도경제학과 비주류경제학은 도구적 가치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즉 도덕적 가치를 생각한 거죠. 근데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의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학파인데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도덕적 판단을 배제해버린 결과다. 자, 이 제도경제학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존 듀의 프래그마티즘 도구주의에 입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베벌렌의 도구적 가치와 커먼스의 이성적 가치는 여기서는 공정이죠. 이것을 이제 결합시킨 거죠. 이것이 이제 제도경제학의 가치 판단 기준이 되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땅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도덕적 판단을 하는 그 본능들이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된 거예요. 본능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발전될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 도덕적 판단도 사실은 생물학과 심리학 이런 자연과학적 기반 위에 있는 튼튼한 그런 것이지 그냥 어떤 그 자연과학적 기반도 없는 형이상학적이고 그냥 고준담론으로부터 나온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이제 인간을 호모 에코노미쿠스하고 소시오패스, 호모 사케르로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계속 배우게 되면 뭐가 됩니까? 경제주의적 동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공리와 쾌락, 이 의례적 가치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소시오패스고 또 하나가 이제 호모 사케르죠. 소시오패스는 뭡니까?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냉혈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공한 그런 기업가라든지 뭐 정치인들 중에서 소시오패스가 사실은 더 많아요. 정상적인 사람 같지만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철학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대로 살아나가는 사람이죠. 역설적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처럼 그렇게 덜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간적인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호모사케르죠. 호모사케르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대의 죄수라고 했죠. 그 말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어떤 사고를 해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먹고 사는 데에만 집중하는 그런 벌을 받은 죄수라고 했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그런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런 벌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나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에 바쁜 거예요. 그죠? 우리 정치, 사회, 문화 더 위대한 것들을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고, 이러한 인간을 훈육시키는 것이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이고, 이걸 우리가 옳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합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에우다이모니아와 프래그마티즘 도구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호모 에코노미쿠스나 소시오패스나 호모 사케레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찰하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그 온전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다양한 어떤 인간들이, 그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투쟁하고 협력하고 또 서로 갈등을 겪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어떤 하나의 법칙에 따라서 진보하는 것이나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한다고 했죠. 자, 우선 그 결과는 거죠. 보십시오. 변화하고 있죠. 유기체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변화죠, 그죠? 그런데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없고 하나의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형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도경제학적 관점을 보고 있으면 다양한 개인들이 이제 상호 공존하거나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T년도에서 T 플러스 1년도로 되면은 항상 변화하죠. 자본주의는 이렇게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는 관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결과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결국 결과가 하나의 유일한 결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다양하게 전개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미국식 하나로 자본주의가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식, 유럽식, 한국식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그 결과가 확실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다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본주의는 닫힌 개가 아니라 열린 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경제는 열린 개이기 때문에 생태계와 물리계와 항상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삶이란 것은 단지 생산, 분배, 소비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그 소비의 결과와 생산의 결과가 어디로 갑니까? 전부 생태계에 다시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태계가 이걸 제대로 소화하면은 다행인데 이제는 우리가 쓰는 그 소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이걸 다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지구 온난화 현상도 일어나고 우리가 매일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이상한 형태로 진화하겠죠. 그러면서 이 지구도 이제 아마 어쩌면 멸망의 어떤 그 위기에 봉착하게 되겠고, 설사 그것이 뭐 수천 년 후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나의 후손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이제 상태로 되는 거죠. 기술은 발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떠받치고 있던 물, 공기, 그 다음에 먹고 있는 음식물들이 전부 이렇게 오염돼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진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진보한 것 같아도 사실은 퇴보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참, 그러니까 이 열린 개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본주의 경제는 닫힌 개가 아니라 열린 개다. 열린 개를 우리가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생태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지구의 어떤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 후손, 즉 내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닫힌 개를 생각하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 혼자 내 세대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만이겠죠. 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그죠? 근데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제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책임 있는 어떤 그 시민이 되어야 되겠죠. 내 주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려고 하는 그런 훌륭한 시민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연과학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경제학은 자연과학 위에 서 있다고 했죠.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이렇게 뉴턴의 고전물리학에 서 있고, 제도경제학은 다윈의 진화생물학 위에 서 있다. 그렇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전제에 대한 얘기였죠. 하나는 이제 인간은 욕망은 무한하다. 그 다음에 자원은 희소하다. 이건데 과연 이 전제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우리는 실제 보니까 우리의 그 자원은 희소하지 않고 풍요롭다고 했죠. 풍요한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허덕이는가? 결국 소수 몇 사람이 이걸 독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 시대에 왜 빈곤한가? 그래서 존 F 케네디는 이걸 풍요 속의 빈곤으로 표시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대중을 희소성의 원칙으로 계속 세뇌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더 일해라, 더 성장하자, 더 써자, 이런 낭비, 과로, 과잉성장의 쳇바퀴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죠? 자, 다시 말씀드려서 자원은 더 이상 희소하지 않다. 풍요롭다. 그 다음에 인간은 과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가? 그래서 우리 철수까지 믿었죠. 우리 모두 욕망은 무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스털린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죠. 즉 반은 맞다 이 말이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 그죠? Y0 소득이 더 증가해도 우리 실제 행복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 스털린의 역설이죠. 즉 대부분의 인간들은 과유불급, 적당한 물질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비물질적인 행복을 추구한다고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그렇죠? 절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요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은 다다익선이 아니라 과유불급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의 기준이더라.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비물질적 행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경제적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호모사케르를 이제 벗어날 수 있겠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호모사케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우리 참 불쌍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맨날 과로, 빚더미, 그죠? 많이 소비하고, 그 소비하기 위해서 또 일해야 되고, 이 불행한 삶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성장보다도 발전, 그치? 발전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잘 알아놔야 되겠죠. 성장과 발전은 다른 겁니다. 성장은 뭡니까? 막 규모만 커지는 거죠. 근데 발전은 우리의 총체적인 어떤 그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되는 것들이죠. 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 행복을 이제 결정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은 절대적 어떤 소득뿐만 아니라 우리 비물질적인 어떤 요인도 중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또 확인된 것은 또 하나가 뭐죠? 이 불평등도
우리의 그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왜? 사회적 존재니까. 내 물질만 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숙명이죠. 그래서 이제 에우다이모니아, 좋은 삶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가? 절대 소득, 그지? 내가 남과 비교되지 않는 소득도 중요하지만은 상대 소득, 불평등도 중요하더라. 그와 함께 비경제적 요인, 도덕적 삶, 문화적 삶, 사회적 삶, 정치적 삶도 우리 경제를,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더라. 그래서 제도경제의 목적 함수는 이렇게 형식화될 수 있다. 자, 이건 뭐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 얘기죠.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어떤 그 모든 경제학적 기반, 인문학적 질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고요. 요거 하나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만 딱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대부분의 어떤 경제정책이나 사람들의 그 성향을 다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고 진단해 낼 수 있겠죠. 이렇게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대학 교육받은 사람의 덕목이고 역량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주류 경제학의 그 정책 목표는 이제는 이 앞에서는 신고전주의 경제가 어땠어요? 희소성의 원칙과 무한한 욕망이기 때문에 항상 성장만 생각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풍요의 시대, 스탈린의 역설, 이 두 가지의 전제로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정책이 성장이 아니라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이제는 좀 더 개걸스럽게 막 먹고 마시고 막 소비해야 된다 이런 식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소비할 것이냐, 우리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이런 그 동물과 여러분 반려견이나 반려묘들 있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소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좀 더 소비자의 성찰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그 경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 즉 발전하는데 지속 가능해. 이제 한 번만 발전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내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후손,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도 나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와 똑같이 여러분들의 후손이 또 더 잘 살아나가는 것도 중요한 거죠. 우리 인간은 이 정도 좀 폭넓게 생각해야 그게 멋지지 않습니까? 지만 잘 살자고 하는 건 정말 동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반려견 팔보기가 있는데 얘도 그렇지 않아요. 함께 살려고 해요. 개도 있죠. 이렇게 생각이 넓은데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이 좁아서 안 되겠죠. 이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갖다 이기적 존재로서 내만, 그리고 우리 세대만 생각하게 가두어 버리는 거죠. 알겠습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이미 이제 설명한 거죠. 그죠? 요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발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도경제의 가치론은 이제 요렇게 베벌렌의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서 됐다. 지속, 이걸 이제 요약한 것이 표로 나왔죠.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네요.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과 이제 이별을 해야 되겠죠. 페이스북에서 한성한 치고 들어오세요. 페이스북에서 제법 인기 있는 거고, 지금도 교통방송에서 제가 지금 한성한의 경제 세상만사라는 코너로 내 이름을 걸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영산대학교라고 있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영산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하면은 모든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교수가 되듯이 여러분들도 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TVN 교통방송에 4시 반에 제 방송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앱 받아가지고 보면 얼마든지 다니면서도 이 방송을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잠시 후 이제 좀 이따가 유튜브 강의도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의 강의는 끝났지만은 시민들을 위한 강의를 할 겁니다. 원래 내 목적이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많이 많아지면서 사실 그 대학 교수로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책이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진보 집권 경제학이 내가 교수 생활하면서 꼭 쓰고 싶었던 책인데 이게 한 20년 동안의 그 노력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문에도 엄청나게 많이 보도됐고 많이 팔려서 인쇄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간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책 내가 썼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뭐 의미 없는 어떤 대학 교수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사회에서 더 활동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3년 남았지만 정년까지 나는 기꺼이 이걸 포기하고 더 나은 이제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동참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험 잘 치시고 나중에 시험을 위한 간단한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시험 칠 때는 자기 얘기가 돼야 됩니다. 배운 내용이 충실하고 자기만의 얘기가 돼야 되지 남에게 뺏기면 무조건 다 F 학점을 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굿바이입니다.